식사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며느리 민지가 손자 시우한테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시우, do you like this food? 저는 처음에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건가 보다 했습니다. 영어 공부시키려고 가끔씩 영어로 말하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시우가 영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Yes, mom. It's good. 그리고 민지와 시우는 계속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밥이나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들 수호까지 끼어들었어요. 시우, what did you do today? 수호도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우가 또 영어로 대답하고요. 순간 저는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밥상에 저만 빼고 다들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자꾸 민지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민지는 더 크게, 더 많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면서 시우랑 수호한테 영어로 계속 떠들었어요. 셋이서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기도 하고요.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들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참다 못해 수호한테 말했어요. 수호야, 밥 먹을 때는 한국말로 하면 안 되겠니? 엄마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수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우 영어 공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나도 가족인데 나만 빼고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자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시우 교육을 위해서예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영어가 늘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모욕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살이 된 김정혜입니다. 남편을 하늘로 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혼자만의 시간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작한 일이니까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받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예약제로 바꿨습니다. 전날 저녁까지 예약을 받으면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로 출근해요. 그리고 예약받은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죠. 보통 오전 11시쯤이면 손님들이 다 찾아가시고 그러면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요. 일어나서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죠.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 방해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요즘은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요가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제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 아들 수호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호는 착한 아이예요.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죠. 하지만 며느리 민지한테는 좀 약한 편이에요. 민지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걱정되긴 했지만 부부 사이 일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 너머로 수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멀쩡한 집을 왜 팔았냐고 물었죠. 수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아들 시우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었대요. 영어 유치원에 개인 미술 과외, 개인 피아노 레슨까지. 한 달 교육비가 400만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수호 월급이 450만 원인데 교육비만 400만 원이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수호는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도 여러 군데서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집을 팔았다고 했죠. 집 판 돈으로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겠냐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고 손자니까 거절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한데 갑자기 아들 식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민지와 같이 산다는 게 걱정됐어요. 민지는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호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평화로운 일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수호네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짐이 들어오는 걸 보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정말 같이 살게 되는구나 싶었죠. 민지는 들어오자마자 집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방 배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안방 옆에 있는 큰 방 쓰면 될까요? 시우 방은 이쪽 작은 방으로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방은 제가 계속 쓰고 수호와 민지가 그나마 큰 방을 쓰기로 했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민지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수호도 제 눈치를 많이 봤죠. 손자 시우는 활발하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저를 보면 할머니라고 반갑게 안기곤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건 시우 교육 문제였어요. 민지는 시우를 영어 유치원에 계속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집에서도 영어로만 대화하려고 했죠. 그리고 미술 선생님과 피아노 선생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개인 레슨을 계속 받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 레슨이 제 집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후 2시쯤이면 미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보통 그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면서 쉬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오후에 시우 미술 레슨이 있어요. 그때는 조용히 좀 해주셔야 해요. 조용히 하라고. 내가 뭘 시끄럽게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시우가 집중해야 하니까요. 방에서 나오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요?
하지만 민지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술 레슨이 있는 날이면 제 방에 들어가 있어야 했어요. 피아노 레슨 날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에 4일은 오후 시간을 제 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술 레슨 후였어요. 시우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민지가 벽이랑 바닥에다 직접 그리게 하는 거예요. 촉감 놀이라면서요. 처음엔 종이에다 하더니 나중에는 벽지에, 심지어 가구에까지 물감을 묻혔습니다. 저는 참다가 어느 날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이거 좀 치우면 안 되겠니? 벽지가 물감으로 다 더러워졌잖아. 그런데 민지의 반응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민지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이것도 다 교육이에요. 이렇게 해야 시우 창의력이 발달한다고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집인데 저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날카로운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그 눈빛에는 당신이 뭔데 간섭하냐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뭘 하려고 해도 민지 눈치를 봐야 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도,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호한테 말할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수호는 직장일로 바빴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죠. 게다가 민지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아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답답했어요. 제 집에서 제가 손님처럼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의 진짜 본성을 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민지의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방까지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가 또 어떤 날은 꼭 열어놓으라고 했죠. 시우가 감기에 걸릴까봐 또는 환기가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점점 제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님으로 와 있는 기분이었죠. 아니, 손님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싫은 시간이 됐어요. 미술 레슨이 있는 날이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 방에 갇혀 있어야 했거든요. 방 안에서 가만히 있으려니 답답하고 지루했습니다. TV도 볼 수 없고, 거실도 못 나가고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한 번은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민지한테 혼났거든요. 어머님, 지금 레슨 중이라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이 2시간이나 되는데 어떻게 참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는 화장실도 못 가고 2시간을 꼼짝없이 방에 있어야 했습니다.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반찬 가게에 나갔다가 점심때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 소파가 온통 물감 투성이었어요. 하얀 소파 커버에 빨강, 파랑, 노랑 물감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민지를 찾았습니다. 민지는 시우와 함께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거실 소파 좀 봐. 이게 뭐야? 민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오늘 촉감 놀이 했거든요. 괜찮아요. 빨면 되죠. 빨면 된다고.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어머님,
제가 빨아드릴게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애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제 물건을 망쳐놓고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니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민지는 소파 커버를 빨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제가 세탁소에 가져가서 돈 주고 세탁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정혜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듣고 나서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며느리야.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당장 내쫓아야지. 그게 쉬운 일이야. 내 아들이고 손자인데. 아들이면 뭐해.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정혜야, 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착했어요. 아니, 착한 게 아니라 미련했던 거죠. 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참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참을만 했습니다. 이 정도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몰랐던 거예요. 민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큰 모욕을 당할지 말이죠. 만약 그걸 알았다면 그때 바로 내쫓았을 텐데요. 정말 최악의 날은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수호가 일찍 퇴근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된 거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으니까요. 저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어요. 수호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에 시우가 좋아하는 계란찜,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푸짐하게 차렸죠.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민지가 시우한테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시우, do you like this food? 저는 처음에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건가 보다 했습니다. 영어 공부시키려고 가끔씩 영어로 말하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시우가 영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Yes, mom, it's good. 그리고 민지와 시우는 계속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밥이나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호까지 끼어들었어요. 시우, what did you do today? 수호도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우가 또 영어로 대답하고요. 순간 저는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밥상에 저만 빼고 다들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자꾸 민지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민지는 더 크게, 더 많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면서 시우랑 수호한테 영어로 계속 떠들었어요. 셋이서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기도 하고요.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들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모욕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집에서 제가 차린 밥상에서 저만 빼고 영어로 대화하다니요. 그날 밤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민지가 저를 쳐다보며 영어로 떠들던 모습, 수호가 당연하다는 듯이 영어로 대답하던 모습, 시우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영어로만 말하던 모습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또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대화했거든요.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죠. 그런데도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영어로 신나게 대화하느라 바빴으니까요. 3일째 되던 날, 저는 참다 못해 수호한테 말했어요. 수호야, 밥 먹을 때는 한국말로 하면 안 되겠니? 엄마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수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우 영어 공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무슨, 나도 가족인데 나만 빼고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자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시우 교육을 위해서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영어가 늘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으라고요. 벌써 사흘째인데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영어 대화는 계속됐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포기했어요. 뭐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저는 매일 식사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제 집에서 제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저도 영어를 배워야겠다고요. 영어를 배우면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혹시 노인들 대상으로 영어 수업 같은 거 있나요? 직원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영어 수업을 찾으세요. 마침 이번 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초반이라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딱 좋아요. 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에 수업이 있었어요. 반찬 가게 일 끝나고 가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민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말해야 하나요? 저도 이제 비밀을 가지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영어 수업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영어 수업 첫날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저랑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10명쯤 앉아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어 선생님 김수진이에요. 앞으로 함께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봐요. 첫 시간에는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A, B, C, D. 따라 읽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새롭기도 했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간단한 단어들을 배웠어요. 사과는 애플, 물은 워터, 이런 것들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발음도 여러 번 알려주셨죠. 저는 열심히 공책에 적었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니 옆에 앉은 분과 친해졌어요. 이영숙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죠.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언니랑 밥을 먹다가 제 속사정을 털어놨어요. 며느리랑 아들,
손자가 밥 먹을 때 저만 빼고 영어로 대화한다고요. 그래서 괘씸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거라고 했죠. 영숙이 언니는 깜짝 놀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뭐,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야. 나만 왕따 당하는 기분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어? 당연히 못 알아듣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영숙이 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혜야,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선생님한테? 응. 걔네들이 하는 말 중에 들리는 단어 있으면 적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저는 그 순간 번뜩했습니다. 그거였어요. 완벽하게 대화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중간중간 들리는 단어만 알아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작은 공책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식사 때를 기다렸죠. 밥 먹기 전에 공책을 의자 밑에 몰래 숨겨뒀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역시나 민지가 시우한테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수호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답했고요. 저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니까 중간중간 단어가 들렸어요. 정확히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음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의자 밑에서 공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발음을 그대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랜마, 푸드, 퍼니, 이런 식으로요. 밥을 먹는 척하면서 몰래몰래 적었죠.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분 동안 밥을 먹었는데 들리는 발음은 3개뿐이었어요. 그랜마, 푸드, 퍼니. 저는 이 3단어를 꼭 쥐고 다음날 수업 끝나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들은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이 제 공책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거요. 그랜마는 할머니, 푸드는 음식, 퍼니는 웃기다는 뜻이에요. 할머니, 음식, 웃기다. 저는 그 단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밥 먹을 때 할머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웃기다는 단어를 쓰면서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역시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죠. 더 많은 단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식사 시간마다 공책을 숨겨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들리는 발음을 최대한 많이 적었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단어가 조금씩 더 들렸습니다. 배드, 투데이, 쿠킹, 이런 단어들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나쁘다, 요리, 오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리가 나빴다는 얘기를 한 거였죠. 제가 만든 음식을 나쁘다고 한 거예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더 지나니까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됐어요. 그랜마, 푸드, 배드, 투데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죠. 그러다 보니 대충 추측이 갔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나빴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제 음식을 나쁘다고 하면서 비웃는 거죠.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나쁘다고 얘기하다니요. 그것도 제 앞에서 제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단어 몇 개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녹음이었어요.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한테 들려드리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 밑에 몰래 놨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죠. 밥을 먹는 동안 계속 녹음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와서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드디어 증거를 잡은 거였죠. 다음 날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듣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내용이에요? 말해주세요. 선생님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일상적인 대화예요. 선생님, 제발 말해주세요. 저 알아야 해요. 선생님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죠. 어머님, 이 내용은 마음이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분이 손자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할머니가 만든 반찬이 너무 맛이 없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못하는데 반찬 가게를 하냐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 평생 직업을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30년 넘게 해온 일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을 그렇게 말하다니요. 더 있어요? 네. 아드님도 거기에 동조하셨어요. 맞다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저녁이 기억났어요. 수호가 갑자기 저녁은 밖에서 먹겠다고 했었죠.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 음식이 맛이 없어서 밖에서 먹은 거였죠. 그게 다예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더 있어요. 손자분이 며느리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할머니 앞에서 영어로만 말하냐고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며느리분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야 할머니 몰래 비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말하게 시킨다고요. 역시 일부러 저를 배제하려고 영어로 말한 거였어요. 치유 교육 때문이 아니라 저를 왕따 시키려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 더 있나요?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 정도만 아셔도. 선생님, 제발요. 다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손자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제일 바보라고요. 영어 못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밥만 먹는다고요. 며느리가 저를 제일 바보라고 했어요. 제 집인데 제가 바보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더 말씀하시려는데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됐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어요. 제 집에서 제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그동안 참았던 게 후회됐죠.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복수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따질까요? 아니에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생각해 보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제 집인데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나요? 보기 싫은 사람들을 왜 매일 봐야 하나요? 당장 내일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재미없었어요. 좀 더 통쾌하게, 절대 잊지 못할 방법으로 복수하고 싶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달력을 보는데 마침 일주일 후가 민지 생일이더라고요. 완벽했어요. 민지 생일날, 민지가 가장 기분 좋을 때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생일날 아침에는 특별히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도 해줄 거예요. 저녁에는 선물을 준다고 기대를 시키고요. 그리고 선물 봉투에는 돈 대신 편지를 넣을 거예요. 당장 내일 나가라는 내용의 편지를요. 민지가 가장 행복할 때 그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릴 거예요. 생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당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화가 났지만 곧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지한테도 친절하게 대했죠.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영어 수업 같이 듣는 영숙이 언니한테는 계획을 말했어요. 영숙이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도 응원해 줬습니다. 정혜야, 잘 생각했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너무 당하고만 살았어. 그치?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생일날 하는 거 완전 기가 막히다.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래야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들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해. 영숙이 언니의 응원을 받으니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요. 일주일 후면 제 집에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여전히 시우 교육에만 몰두했고 저를 무시했죠. 밥 먹을 때도 여전히 영어로만 대화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참으면 되니까요. 일주일 후면 저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지 생일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원래는 반찬 가게에 나가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않기로 했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부터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소고기 미역국을 좋아한다고 수호가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성껏 소고기를 넣고 참기름도 듬뿍 넣었어요. 미역국이 끓는 동안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하나하나 볶았죠. 시금치, 당근, 표고버섯, 양파까지. 색깔도 예쁘게 나오도록 신경 썼어요. 계란찜도 만들고 생선구이도 했습니다. 김치찌개까지 끓이니 상이 가득 찼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먹는 음식인 만큼 최고로 잘 만들어졌죠. 아침 7시쯤 되니까 민지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나니까 놀란 표정으로 나왔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민지 생일이잖아. 특별히 아침 생일상 차려봤어. 민지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당연히 해줘야지.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곧 시우와 수호도 일어났습니다. 상을 보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엄마, 오늘 반찬 가게는요? 수호가 물었죠. 오늘은 문 안 열었어. 민지 생일인데 가게가 뭐가 중요해. 수호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식구가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민지는 계속 감사하다고 말했죠.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많이 먹어. 오늘 주인공이잖아. 식사를 마치고 수호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나가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케이크 사들고 올게요. 민지 생일인데 당연히 축하 파티 해줘야죠. 그래,
일찍 들어와. 수호가 나가고 저는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저녁에 내가 선물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선물까지요? 정말 감사해요. 당연하지.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하자. 민지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해야겠죠. 저녁에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오후에 저는 영숙이 언니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정혜야, 준비 다 됐어? 응. 편지도 다 써서 봉투에 넣어뒀어. 많이 긴장되지? 긴장되긴. 근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당연하지.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내가 응원할게. 영숙이 언니의 응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녁 6시, 수호가 퇴근했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엄마, 케이크 샀어요. 민지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예요. 그래, 잘했다. 민지와 시우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케이크를 놓고 초를 켰어요. 불을 끄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지의 생일 축하합니다. 민지가 초를 후 불어서 껐어요.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죠. 민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고 나니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선물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어머님, 선물은요? 민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가서 봉투를 가져왔어요. 하얀 봉투였죠. 겉보기엔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민지야, 이거 받아.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았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시고. 민지는 봉투가 두툼한 걸 보고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죠. 그런데 안에 돈은 없었어요. 편지 한 장만 들어있었죠. 민지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갑자기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수호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민지야, 무슨 내용이야? 왜 그래?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편지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죠. 수호가 편지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의 표정도 순식간에 변했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엄마, 이게 무슨... 읽은 대로야. 내일까지 나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참았던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반찬 가게 나가서 일하고 점심에 집에 들어와. 좀 쉬려고 하면 너 아들 과외 중이라고 조용히 하라면서 방에서 못 나오게 했지. 미술 과외한다고 벽지랑 가구에 물감 다 묻혀놓고 치우라고 하면 교육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날카롭게 쳐다봤어. 민지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나만 빼고 영어로 대화하면서 나를 왕따 시켰잖아.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 수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시우 교육 때문에. 교육. 웃기지 마. 나 몰래 비밀 얘기하려고 일부러 영어로 말한 거잖아. 나도 다 알아. 민지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킨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 맛이 없다고 했지. 어떻게 이렇게 음식 못하는데 반찬 가게 하냐고. 그렇게 내 평생 직업을 무시했잖아. 수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냐고. 나도 너희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알아.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지.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바보라고. 영어 못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밥만 먹는다고 했잖아.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당장 내일까지 나가. 너희 봐줄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집을 구하든 말든, 당장 내일까지 나가. 저는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으니 밖에서 민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놀란 시우도 같이 울기 시작했죠. 손자 시우한테는 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피해를 보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방 안에서 밖에 소리를 들으니 수호가 민지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계속 울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제 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죠. 저는 그제야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여니 수호와 민지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갑자기 두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수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당장 오늘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내가 짐 다 갖다 버릴 거야.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호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민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저 사람들한테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였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수호와 민지가 급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수호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오늘 연차 써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리고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옷이랑 급한 것만 일단 챙겨. 나머지는 나중에 가지러 오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쌌습니다. 시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 시우야, 잠깐만. 엄마 지금 바빠. 민지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시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짐을 대충 싸고 나서 수호와 민지는 시우를 데리고 부동산으로 갔어요. 급하게 집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수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보증금으로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1,000만 원으로는 좋은 집 구하기 힘들 거예요. 월세도 많이 나갈 거고요. 결국 수호와 민지는 15평짜리 작은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죠. 집은 좁고 낡았어요. 집이 이것밖에 없나요? 민지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지금 예산으로는 이 정도예요. 더 좋은 집을 원하시면 보증금을 더 올려야죠. 수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냥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하려고 보니 보증금도 부족했습니다. 이것저것 긁어 모아도 8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수호는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받았어요. 민지야, 이제 정말 더는 못 버텨. 차 안에서 수호가 민지한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시우 교육비 말이야. 이제 욕심 그만 부려. 우리 형편에 이렇게까지 애한테 교육시켜줄 수 없어.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시우 교육은 계속해야 해. 지금 끊으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물거품이면 어쩔 건데. 지금 우리 상황 봐.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어. 수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랐어요. 수호가 이렇게 화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그만해. 영어 유치원 끊고 개인 과외도 다 끊어. 동네 유치원으로 옮기고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고. 민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영어 유치원에 전화해서 시우를 그만두게 했어요. 미술 선생님과 피아노 선생님한테도 연락해서 과외를 끊었죠. 그리고 동네 작은 가정 유치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었어요. 영어 유치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시우는 새 유치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영어로 대화하던 친구들이 그리웠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삿날 급하게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새벽부터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침 8시쯤 모든 짐이 나갔습니다. 수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저희 갈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조용했어요. 텅 빈 거실을 보니 후련했죠. 드디어 제 집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죠.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누가 조용히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서 TV를 봤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영숙이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드디어 다 끝났어. 정말. 애들 다 나갔어? 응. 오늘 아침에 나갔어. 이제 혼자야. 잘했다, 정혜야.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러게, 진작 이럴 걸 그랬어. 영숙이 언니와 통화를 하니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었어요. 누가 맛이 없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죠. 며칠 후 영어 수업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머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제 인생에서 짐 좀 덜어냈어요.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복하게 웃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새벽에 반찬 가게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에 들어와서 낮잠 자고, 오후에는 TV 보고요.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았어요. 영어 수업도 계속 다녔습니다. 이제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배우고 싶어서 다녔어요. 영숙이 언니랑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수호한테서는 가끔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받게 됐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어. 이제 그만해. 엄마가 왜 화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저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응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시간이 더 지나면 수호를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아직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민지는 작은 빌라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다고 들었습니다. 좁은 집에, 높은 월세에, 시우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니까 스트레스가 심했대요. 하지만 그건 민지 문제였어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었죠.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아들과 며느리라도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요. 제 집이고 제 인생이에요. 제가 주인이죠. 누구한테도 제 권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제가 불편하고 힘들다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해요.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불편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대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시어머니라고 무시당해서는 안 되죠.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하고 내 권리를 지켜야 해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반찬 가게도 예전처럼 운영하고 있고요. 영어 수업도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도 떨고 가끔 여행도 가고요. 가끔 민지네 가족이 궁금할 때도 있어요. 시우는 잘 크고 있는지, 수호는 건강한지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저를 위해 살 거죠. 평생을 남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다 용서하고 참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인생이에요. 당신이 불행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당당하게 사세요. 눈치 보지 말고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제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